일명 천조국으로 불리는 나라,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올 가을 대선,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유혜영의 진짜 미국 시간이죠.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2020을 진행하시는 유혜영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늘 궁금합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매주 여기도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전혀 잠잠해지지 않고 진정국면 잠깐 있었고요. 지금 누적 사망자가 14만 명을 넘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지만 새벽에 미국에 있는 저희 공저자나 학생들과 통화를 할 기회가 많은데 네네. 통화를 할 때마다 정말 미국을 잘 떠났다. 그건 현명한 결정이었다라고 약간 푸념 섞인 부러움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평균치만 보면 하루에 이제 6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사망자도 8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패턴을 보면 사실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 잠깐 진정세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6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플로리다주 같은 데서는 하루 확진자가 15,000명? 그러니까 한국 전체 확진자가 13,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고려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확진되고 있다. 네. 플로리다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플로리다 주에 살고 계신 분을 직접 인터뷰를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그러니까 우리 유학생이 많은 학생 비자 F1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뉴욕대에서 몸담고 계시잖아요. 네. 그 대학들한테도 이게 엄청난 사안이었을 것 같은데 대학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었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유학할 때 이 F1 비자를 받아서 갔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가는 정책이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F1 비자 이 발급 관련 정책 변화를 발표한 시점을 보면 네. 하버드나 MIT가 이제 가을 학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 오프라인 수업을 조금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올 가을 학기는 모두 온라인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책이 발표가 되니까 이제 대학들에서는 큰 혼란이 있었고 왜 그렇냐면 이제 미국 대학의 외국인 학생의 수를 보면 110만 명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학 전체 학생 수의 5% 정도 되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이 바로 이 정책이 나오자마자 행정부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프론트라인에 쓴 게 MIT와 하버드가 가장 먼저 트럼프 정책을 이제 실행하는 정부 기관이죠. 아이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민세관단속국 여기를 이제 고소를 했고요. 네. 그 뒤로 17개 주의 검찰총장 이제 대부분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주들,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네네. 이런 주의 검찰총장들도 트럼프 대통령 조치에 대해서 소송을 냈고 무려 9개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정말 엄청난 반발이네요. 그렇죠. 동시다발적인.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과거에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네. 났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교수님 계신 뉴욕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제가 시차 때문에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메일이 잔뜩 쌓여 있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이 정책이 발표된 다음 날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총장님 이메일, 학과장 이메일 이런 식으로 정말 이메일이 쏟아졌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NYU가 사실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 중에서 외국인 학생 수가 가장 많아요. 그렇군요. 네, 2019년 기준으로 19,000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비자 정책이 바뀌면 네.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이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네네. 미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 네. NYU뿐만 아니라 이제 주립대학들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미시건 주립대학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12% 정도가 되는데 네. 지난 10년간 이제 공화당이 주정부를 장악을 하면서 교육 예산을 굉장히 많이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을 굉장히 의존을 하는 상태인데 만약에 학생들이 비자를 못 받으면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네네. 미국과 예를 들어서 아시아 간의 격차는 서울만 해도 13시간이 나는데 뉴욕이랑 네네. 이거 새벽에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네. 그래서 그러면 등록을 미루거나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들은 정말 큰 타격을 네. 받을 뻔했죠.
특히 미국 대학은 그 외국인 학생들에게 엄청난 등록금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도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한번 추진을 하면 잘 안 물러나는 편인데 일주일 만에 그냥 백기투한 겁니까? 네. 네.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이제 하버드와 MIT 대학이 소송장에서 왜 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잘못됐는지를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읽어보면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네. 이 핵심이 뭐냐면 이제 정책을 바꾸려면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데 F1 비자 발급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졸속 시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재난 상황 선포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 저희 NYU 같은 경우도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미 100%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네. 이 당시에는 F1 비자 정책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있고 국가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3월 말과 비교를 해보면 전혀 바뀐 게 없는데 네네. 갑자기 비자 정책을 바꾼다는 거는 논리적인 이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법원에 가게 되면 이제 시비를 따지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당연히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패배감에 휩싸이기 전에 네. 일찍 발을 뺀 거죠. 또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을 빨리빨리 그냥 정리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집이 아니라 캠퍼스로 좀 다 나와라 이렇게 종용을 했던 이유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계산을 했을 텐데 뭐 경제 때문입니까 결정적으로? 네, 이제 노림수를 보면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F1 비자 정책은 공화당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와 선거 전략이 뭔지를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대학,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불신, 두 번째가 이민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세 번째가 전문가에 대한 불신을 고스란히 담은 정책이 바로 네. 이번 F1 비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화당이 싫어하는 세 가지 압축하면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 이민자, 전문가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학에 대한 불신은 뭔가? 네. 미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교육 수준에 따라서 공화당과 뭐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과거에는 사실 이게 비등비등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 혹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유권자들의 50%는 민주당, 50%는 공화당이었는데 사실 지난 뭐 15년간 네네.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유권자들이 점점 민주당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기관에서 몸을 담고 있는 저 같은 대학 교수들은 미국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 로스쿨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교수들이 선거자금 낸 기록을 보면 네. 이 사람들이 민주당, 공화당 성향인지를 알 수 있는데 9대 1의 비율이거든요. 네. 근데 하버드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한국에 알려진 명문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 성향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싫어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경험은 저희 건물이 뉴욕에 이제 한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네네. 어느 날 너무 길거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이제 트럼프 지지자가 마이크를 들고 NYU에서 지금 확성기를 틀어놓고 학생들 지금 뭐 중간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지금 이 교수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사회주의를 세뇌시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공화당은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있고 실제로 이제 2018년에 조지타운 대학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기관들 있잖아요. 의회, 뭐 언론사, 뭐 군대 이런 20개 주요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이 2위를 차지했거든요. 아마존 다음으로. 네네네. 그런데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기관이 15위, 거의 꼴찌에 가까운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사이에서 대학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게 15니까 반반 정도 되다가 한 15년 사이에 그렇게 민주당 지지하는 성향들이 더 높아졌다. 점점 이제 이게 벌어지다가 지난 2016년 선거에서 격차가 네. 확 이제 벌어졌죠. 한 15년 전이면은 그때 이제 아들 부시 때잖아요. 네. 네. 2000년대 한 초중반부터 그 변화가 점점 이제 누적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무슨 배경이 있었을까요? 왜 제가 볼 때는 9.11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9.11이 터지면서 이민자
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미국 대학을 가보시면 정말 NYU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자연과학이나 공대 같은 경우는 이런 외국인 학생들이 없으면 랩이 돌아가지 않는 네네. 그래서 연구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학생들의 가치, 이민자의 가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공화당은 오히려 이제 역행을 했고 민주당은 이런 가치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면서 그런 격차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민자에 대한 불신도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뭐 이민자에 대한 불신은 당장 뭐 이전 정부도 뭐 그랬지만 아까 이제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부시 때도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또 이민자에 대해서 반대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 선거 전략과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왜 트럼프 후보가 됐을까를 보면 미국인들 중에서 사실 외국인 혹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선이 된 이후에 이게 선거 전략으로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민자나 외국인 학생,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걸 제한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해 왔고 네.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이번 비자 관련 소동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유엔 교수님께서 공화당이 싫어하는 세 가지가 대학, 이민자 그리고 전문가 세 가지다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3919번님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혹시 대학 안 나왔나요? 뭐 죄송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나왔습니다.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항상 자기는 네, 좋은 대학 그 나왔는데. 와튼 스쿨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의 와튼 스쿨에 나왔는데 최근에 그 메리 트럼프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가 쓴 책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서 약간 시험 대리 에 관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좀 지켜보면 뭔가 재미있는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대학을 갈 때 돈 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시험 대리입니까? 시험 대리를 했다는 그런 이제 의혹을 그 책에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부금 뭐 많이 내면 또 들어가는 케이스들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그걸 이제 레거시라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지원을 할 때 뭐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가족 중에서 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느냐 네네. 그런 걸 적는데 실제로 이제 이방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와튼 스쿨을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전문가에 대한 불신 이거는 조금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죠? 배경이 뭡니까? 이제 F1 비자랑 전문가랑 무슨 상관이냐. 네. 그러면 이제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를 재개하는 게 매우 위험하고 특히 가을에는 이제 2차 대유행이 있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스팅을 뭐 하지 않고 그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여는 것 자체가 공중보건 차원에서 무척 위험한 발상이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이러스 발생 초기부터 이런 쓴소리를 하는 전문가 파우치 박사를 이렇게 굉장히 무시하거나 하면서 동시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실 비자 정책도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학교를 빨리 열어야 경제가 열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뿐만 아니라 초, 중, 고를 빨리 열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F1 비자 정책의 이제 이면에는 학교를 열어서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조급한 마음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파우치 수상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그 보고 자체를 안 받으려고 외면해가지고 그렇죠. 말도 못 꺼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반감, 뭐 혐오를 조장하는 거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를 차이니스 바이러스 이렇게 불렀죠. 뭐 중국 바이러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쿵푸 바이러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더 이상한데요. 네. 어쨌든 이 바이러스를 국적이나 인종 뭐 연결시키려는 시도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지지율 하나만 보고 간다 뭐 이런 겁니까? 지지자.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은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해서 바이든 후보와 그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력한 선거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선거 전략들을 이제 그 고민을 할 때 한 번
먹혔던 거를 다시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 2016년에 이 정책이 먹혔기 때문에 이걸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이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을 보면 인종차별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또 중국의 부상 때문에 미국의 세계에서의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이게 뭐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2001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한번 굉장히 휘청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이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뭐 펜실베니아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에 이제 투표율을 봤더니 2016년에 트럼프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민자들이 이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실업자가 생겨나고 이제 뭔가 이제 책임을 물을 상대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이민자들이나 외국인 학생, 외국인 뭐 노동자들에게 그거를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 지지자들에게는 내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다. 이민자를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 비자 제한을 발급한다거나 이런 정책이 굉장히 나오는 것 같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라는 이제 팬데믹이 일어난 시기가 2020년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를 불신하는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고 거기에 더해서 올해 선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거가 있으면 보통 굉장히 선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도 자기가 선거에서 이기려고 사실 전략 뭔가 극단적인 공공의 이익과는 반대되는 거를 취할 수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020년 선거 재선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이렇게 팬데믹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점 극단적인 어떤 정책들을 이렇게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네요. 9100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지지율 격차가 2자릿수라면서요. 네, 그런 여론조사 많죠. 이대로 가면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미국 정치도 우리처럼 다이나믹해서 변수가 많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치가 가장 다이나믹한 것 같고요. 그 수준은 하죠. 안 되지만 지금 이제 만약에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이제 대신에 그 전에 제가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백신이 이제 나오면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워낙 지금 지지율 격차가 커서 그 2자릿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돌파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또 미국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그것까지는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네요. 더 극단적인 정책을 쓸까 봐. 근데 다들 걱정. 그렇죠. 근데 극단적인 선택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와 이제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특히나 이제 남북 관계나 이제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혜영의 진짜 미국.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미국 뉴욕대학교 유혜영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